안녕하세요. 고동물 메디칼 TV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개골은 무엇인가? 슬개골은 사람에서 무릎뼈를 만졌을 때 동그란 뼈가 만져지시죠? 그 부분이 바로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슬개골의 이루는 구조는 우리 대퇴골에 붙어있는 대퇴사두근이 슬개 인대를 따라서 슬개골 뼈와 함께 존재하고요. 그 인대가 경골 조면이라는 정강이 뼈 앞부분에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했을 때 이 인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구조가 아니고 움직임에 따라서 인대가 늘어났다 그리고 수축했다 이완됐다 이런 부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반려동물에서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이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슬개골 탈구는 즉 그 인대가 중앙에 일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측이나 외측으로 빠졌을 때 틀어지면서 걷게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개골 인대는 보통 소형견에서 탈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나 포메라니안, 푸들, 말티즈, 미니핀 등등 소형견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미국에서는 대형견을 키우는 품종에서는 이러한 슬개골 탈구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선천성과 후천성 그리고 외상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선천성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슬개골 즉 무릎뼈를 담는 관절 고랑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관절 고랑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이 무릎뼈를 담지 못해서 내측과 외측으로 불안정하게 빠지는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후천성 같은 경우는 동양이나 일본 또는 중국, 한국, 우리나라 같이 마룻바닥이나 미끄러운 바닥에 생활하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미끄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켜 그것이 곧 무릎뼈 탈구,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상성이죠. 한마디로 침대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라든지 우리가 실수로 아이를 위에서 낙상시켰을 때 아니면 교통사고,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이한테 외상을 가했을 때의 무릎뼈 인대 파열이라든지 인대가 손상받음으로 인해서 인대 빠지는 것을 외상성 슬개골 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보통 일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다리를 딛지 못하거나 바로 아이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천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무릎뼈가 틀어진 상태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틀어진 걸음걸이가 원래 자기의 걸음걸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대가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대퇴사두근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측으로 빠지게 되면 내측에 있는 대퇴사두근 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안쪽으로 슬개골 탈구가 더 심해지는 증상이 생기고 보호자분들께서 아이가 걸어 다녔을 때 뒤쪽에서 보시면은 마치 오다리 마냥 틀어진 상태에서 걷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절염이라든지 그리고 십자인대 손상, 파열 이러한 부분들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됐을 시에 결국은 파행이라는 다리를 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병원 가시게 된다면 정형외과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슬개골 탈구인데 이것이 진단적으로 첫 번째는 수의사 선생님께서 신체 검사로 우선 진단하게 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무릎뼈가 빠지는 방향을 촉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빠진 위치, 빠진 각도, 그리고 경골의 돌아간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슬개골 탈구는 보통 증상별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 1기와 2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뼈를 손으로 빠졌을 때 다시 다시 손으로 원위치로 돌려놨을 때 다시 빠지지 않는 증상을 우리가 1기, 2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뼈를 환납을 했을 때 아이가 다시 다리를 굽히면 다시 빠지는 증상, 즉 다시 환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3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4기 같은 경우는 무릎뼈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슬개골 탈구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수를 나누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수가 높다고 해서 아이가 못 걷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아이가 기수가 낮다고 또는 높다고 거기에 관련된 파행 증상이 같은 이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어렵다고 요새 논문에 보고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보통 보호자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때 이러한 기수를 나누는 것이 보다 이해가 빠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설명이나 상담을 도와드리게 되죠. 슬개골 탈구의 치료 같은 경우는 약으로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무릎뼈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내가 약을 쓰든지 어떠한 진통제를 쓰더라도 그것이 무릎뼈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지 아이의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수술적인 위치 회복과 정상적인 인대 위치 일자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또 혼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시다시피 선천성에서 무릎 고랑이 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릎 고랑을 깊게 파주는 수술을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절고랑 성형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파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릎뼈에 있는 고랑을 깊게 뼈를 깎아내서 다시 위에 있는 뼈를 이식을 하여 그 깊이를 유지를 시키고 무릎뼈를 다시 환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측의 관절 고랑의 높이가 높아짐으로 해서 무릎뼈가 걸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슬개 인대 같은 경우가 경골 조면까지, 즉 정강이 뼈 앞까지 인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슬개골이 빠졌을 때 덩달아서 경골도 같이 빠진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대가 빠진 쪽으로 다리가 오다리가 되는 현상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경골 조면의 앞부분, 즉 이제 슬개 인대가 붙어 있는 부분을 일부분의 뼈를 잘라내서 그것이 일자 운동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줘서 핀을 박는 수술이 우리가 경골 조면 변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뼈를 건드는 수술 중에 윗부분의 대퇴고랑, 관절 고랑 부분의 성형과 아래 부분의 경골 조면의 변이술, 이것이 가장 큰 테마로 수술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옆에 있는 연부 조직, 인대라든지 주변의 근육 부분을 재배치시켜주는 외축 지지띠 봉합술이라든지 또한 내측 근육 이완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 4가지 또는 5가지의 수술법이 한 다리에 적용이 됩니다. 슬개골 탈구는 가장 수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손이 타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느냐와 또한 누군가가 진단을 하느냐, 또한 이러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케어되는 부분에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같은 수술을 고민하실 때 보통 보호자분들께서는 일찍 병원을 가셨을 때 증상이 없을 때 수의사 선생님께서 무릎뼈를 만졌을 때 이 아이가 무릎뼈가 빠져요 라고 했을 때는 보호자분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빠져도 잘 걸으니까.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수술적으로 권유를 하거나 아이가 무릎뼈가 빠지기 때문에 수술을 합시다 했을 때 보호자분이 수의사 선생님 말을 믿고 수술을 했다가 혹시나 재탈구가 돼서 또는 다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난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게 되면 일찍이 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이가 정상적인 근육 발달과 관절염에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아이가 잘 걸었을 때 수술을 꺼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리적으로 수의사 선생님들도 아이가 잘 걷는데 슬개골 탈구를 내가 권유를 해서 수술을 했을 때 혹시나 아이가 잘못 걷게 되거나 아예 못 걷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호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화가 나시겠죠. 뻔히 잘 걸었던 아이가 내가 수술을 맡겼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슬개골 탈구 수술이 엄청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사실상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부담감을 안기 싫어서 아이가 잘 걸으니까 나중에 다리를 잘 못 쓸 때, 아파하면 그때 수술합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때 오시게 되면 당연히 다리를 들고 다니니까 다리 상태가 더 안 좋아질 뿐더러 수술했을 때 어차피 아이가 다리 못 딛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혹시나 수술해서 잘 못 딛더라도 아이의 다리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료를 했을 때 설명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탈구는 발견되는 부분에 따라서 일찍이 수술을 해주는 것이 차후 예방적으로 훨씬 더 아이한테 건강한 무릎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슬개골 탈구 수술 후에 관리와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슬개골 탈구 수술하고 나서는 입원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각각 병원마다 입원 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5에서 7일 정도 입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수술하고 나서 일자 운동의 무릎을 만들어 줬을 때 운동 제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빠졌을 때 걸었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자 무릎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면 다시 빠지려는 습성이 있어서 그게 자리 잡는 시간까지는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더불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염증, 통증, 감염 이러한 부분들도 입원 중에 항생제 처치라든지 진통제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퇴원하고 나서는 보통 한 10일이나 14일째 때 실밥을 풀게 되는데요. 실밥을 풀고 나서는 아이가 점차 재활운동이라는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재활운동은 수술 끝나고 바로 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아이를 이제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 1차적으로 슬개골 재탈구가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한 달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미끄러지는 증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혹시나 아이가 외상 무릎이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재탈구가 일어나고 가장 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체중이라는 부분이 너무 비만하거나 이러한 체중이 늘었을 때 무릎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 무릎 인대의 수술 부위가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재탈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호자분들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격하게 운동을 시켜서 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만약에 격하게 시키게 될 경우에는 무릎뼈가 손상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료 조절이 먼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한테 사료를 줬을 때 그것보다 조금 줄여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식습관 자체가 간식이라든지 사람 먹는 사식 같은 것들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부터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재활 센터라든지 뭐 무릎에 관련된 레이저 치료 아니면 수중 런닝머신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여서 점진적으로 아이의 근육량, 대퇴사두근의 근육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재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보호자분들께서 아이의 재활 운동을 했을 때는 무릎을 잡고 이제 굽혔다 폈다 이러한 운동을 같이 실시해 주는 것이 또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잘 딛는다고 생각을 하고 산책 하는 시간을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신나게 뛰고 나서 갑작스럽게 다리를 드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하게 다리를 갑자기 움직이게 돼서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통증을 느끼게 되면 다리가 들 수가 있죠. 재활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에서는 내가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 운동을 해야지라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아프더라도 다리를 계속 쓰게 되는데 동물들에서는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자기가 느꼈을 때는 그 다리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슬개골 탈구 수술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혼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뒤에 보호자분과 함께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 이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테마에서 또한 이제 질환적인 부분을 제가 또 준비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